1930년 영국 런던에서 해군 군축회담이 열립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참여한 이 회담은 각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군 전력을 늘림에 따라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게 되고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약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군력은 서로 갖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담은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신흥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넘쳐나는 힘으로 해외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영국과 미국보다 배를 더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일본은 회담에서 탈퇴합니다. 이제 일본은 마음껏 해군력을 증강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거대 전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들도 이에 대응하는 전함 건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배수량을 45,000톤으로 하고 일본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6인치 주포를 장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일본의 야마토가 배수량이 64,000톤을 넘고 18인치의 주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940년부터 총 6척의 전함이 순차적으로 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기간 중간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은 해군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함의 건조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약 2년여 만에 1번함인 아이오와가 진수되고 이어 2번함 뉴저지, 3번함 미주리, 4번함 위스콘신이 계속하여 진수됩니다. 아이오와급은 배수량 45,000톤, 전장 270m, 전폭 33m입니다. 아이오와급은 야마토보다 크기가 작았지만 전장은 오히려 7m 정도 더 길었습니다. 일본의 전함들은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반면 미국의 전함들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인 전폭 33m를 넘지 못했고 그래서 배의 모습이 좁고 기다란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오와급은 이렇게 날렵한 형상에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증기터빈 4기를 장착하여 35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대부분의 순양함을 추격할 수 있고 항공모함과 함대를 이루어 작전하기에도 충분한 속도였습니다. 아이오와급의 주포는 9문의 16인치 포입니다. 주포는 분당 2발씩 최대 40km까지 쏠 수 있으며 1.2톤의 철갑탄을 사용하면 9m의 강화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16인치 주포는 최신 기술인 레이더 조준 방식이어서 야마토의 광학 측정기에 의한 조준 방식보다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 부포는 5인치 포 20문과 각종 대공포가 모두 129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이오와급은 집중방어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현측 주장갑이 307mm, 주포탑 전면 장갑이 432mm였습니다. 따라서 적의 16인치 포사격에 대해 충분한 대응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45년 미주리호에 일본의 가미가제 공격으로 전투기가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함 자체의 손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술력이 총집약된 거대 전함은 1943년과 1944년에 순차적으로 취역하여 배치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전쟁이 이미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이오와급이 설만한 전장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창 건조 중이었던 5번함 일리노이와 6번함 켄터키는 건조가 중단되어 분해 처리되었습니다. 아이오와급이 상대해야 할 일본의 거대 전함들은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에게 격침당하여 사라져갔기 때문에 상륙작전 시 화력지원이나 대공화기를 이용한 함대 방공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3번 함인 미주리에서 역사적인 항복문서 조인식이 열렸기 때문에 전쟁을 끝낸 장소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주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척은 퇴역하여 전쟁 치장 물자로 관리되게 됩니다. 당시 아이오와급은 최신형 전함이긴 하였지만 2,700여 명의 승조원을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현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주리는 가장 먼저 도착하여 강원도 삼척에 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에서의 상륙작전에 혼돈을 주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아이오와는 전쟁 기간 중 4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여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을 하였습니다. 북한군들은 미군의 항공기가 등장하면 그 소리를 듣고 폭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아이오와급의 함포 사격에는 피할 사이도 없이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번함 뉴저지는 흥남초수 작전에서 중공군에게 포탄막을 형성하여 장병과 피난민 20만 명이 철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다시 퇴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군은 북베트남군의 밀집된 방공망에 항공기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함의 함포 사격이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던 뉴저지가 부활하게 됩니다. 뉴저지는 110일 동안 16인치 포탄 5,600발, 5인치 포탄 15,0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단일 전함이 하나의 목표물에 발사한 최대 폭격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 전쟁은 장거리 미사일과 초음속 전폭기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아이오와급 같은 구형 전함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냉전이 정점을 달하던 시절 소련이 미사일 순양함 키로프를 선보이면서 해군력 증강에 나서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600척의 해군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장 많은 수의 군함을 한 번에 건조하기 어려웠던 미국은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위력적이며 그 육중함에 전시 효과도 있는 아이오와급을 다시 현역으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아이오와급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게 대대적인 개수 작업에 착수합니다. 구식 무기인 부포와 대공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하푼 대함미사일 그리고 근접방어 시스템인 펠렁스를 장착합니다. 사실 아이오와급은 후방에 있는 주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비행갑판을 설치하여 30여 대의 헬리콥터와 14대의 상륙정을 실을 수 있는 강습 상륙함으로 만드는 계획과 스키전 부대를 설치하여 10여 대의 해리어 공격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자 위스코신과 미주리는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어 100여 발의 포탄과 2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여 활약했습니다. 아이오와급은 오랜 기간 운영되었던 만큼 각종 사건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뢰 오발 사건입니다. 1943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함 아이오와에 승선합니다. 이때 미 해군은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어뢰 발사 시범을 선보입니다. 모의 어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축함 윌리엄 디 포터가 실수로 진짜 어뢰를 아이오와를 향해 발사한 것입니다. 구축함에서는 다급하게 무전을 보내게 되고 아이오와는 긴급 회피 기동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어뢰는 아이오와가 발생시킨 파도에 부딪혀 폭발하게 되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축함의 함장과 승조원들은 대통령 암살 미수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대통령의 사면으로 처벌은 면했습니다. 1989년 아이오와에서 또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카리브해 인근에서 사격 훈련 중 16인치 함포 두 번째 포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47명의 승조원이 사망하였는데 해군은 이 사고를 포수가 고의적으로 뇌관을 터뜨려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더불어 그 포수는 동성애자로
같은 동성애자 연인에게 실현당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합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결국 재조사 끝에 포탄의 장약이 기계에 끼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희생자의 가족은 해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이지스 구축함이 등장하게 되면서 16인치 함포를 장착한 전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미주리와 뉴저지가 퇴역하고 2006년에 위스콘신과 아이오와가 최종적으로 퇴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는 아이오와급을 자신의 주에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길 원하였고 결국 이 전함들은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급은 비록 시기를 잘못 태어나서 전함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못했지만 퇴역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이어나갔고 화력지원함으로써 미 해군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오와급 전함이었습니다.